생각이 듭니다. 아주 나쁜 습관이죠.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뒤에 처음으로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재개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어서 맞대응한 뒤에는 확성기는 아직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주 한미일 연합 훈련도 실시될 예정이죠.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일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정법승부 김성수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이우영 아나운서와의 뉴스 인앤아웃 준비되어 있고요. 4부에서는 키워드로 보는 승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오늘 1부는 정면 인터뷰로 시작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바쁘신 모양이에요. 예? 원래 원래 우리가 1부에서는 뉴스 인앤아웃을 하는데 우리 박 의원님이 또 이 시간이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이 서비스 정신으로 1부로 또 이렇게 땡겨가지고 박 의원님을 모셨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위원장이시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여기 청문회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예. 예. 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3단 샤우팅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의사나 전공의 분들이 퇴진을 한다든지 현장을 떠난 지 4개월이 넘어서 거의 5개월째 접어들어 가고 있어요. 예. 원래 이제 정부는 어제 이제 저희들이 질의하다 보니까 3, 4주 또는 길어야 한 100일 정도의 비상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부의 그런 예측이 전혀 맞지 않게 지금 거의 2배 가깝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해결의 실마리가 아직 안 보인다는 거. 그런 와중에 이제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은 굉장히 좀 걱정되고 또는 위험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현재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이런데 지금 해결의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고 또 정부와 의사 간의 대화도 원활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좀 실마리를 좀 빨리 찾아야 되는, 그 대화를 좀 복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일부 언론에서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이시니까 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어서의 청문회를 통해서 네. 이 의정 갈등의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제 어제 그 토론과 질의 과정에서 몇 가지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제시는 했어요. 그러니까 예. 첫 번째는 26년도부터의 정원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대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전공의 관련돼서 그동안 해왔던 행정명령 등 처분에 대해서는 6월 말경에 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좀 큰 변화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이제 해결에 작은아마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도 나오셨거든요. 의료 관련된 단체들. 그런 분들도 정말 오랜만에 본인들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좀 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대화가 복원될 수 있는 단초를 좀 마련하는 부분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박단 그 전공의협회장 안 나왔죠?
네. 그죠? 지금 가장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전공의협의인데, 근데 네. 이거 진짜 빨리 끝내야지. 이거 참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네. 의사 단체들은 이른바 그 내년에 증원을 다시 한번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자 이런 입장입니까? 제가 이제 여러 의료단체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예, 어제도 잠깐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제 이거에 관련된 언급도 나왔듯이 의사분들 사이에는 조금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25년도 증언분조차도 대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면에 25년 증언분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입시 요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발표된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26년도 증언부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아니 사실 이 교육까지 흔들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실제로 예, 뭐 어제 나왔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사실 이제 법원 판결문에도 좀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국의 거의 모든 의대에서 이 정도 규모의 증언은 교육 현장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판결문에 나와요. 예,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제 그 의료 교육 관련된 전문가분들도 이 정도 증언을 당장 감당해낼 만큼 의료 교육 현장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지적도 해서 정부도 이제 그런 입장들을 일부 수용해서 원래 2,000명이라고 얘기했다가 2개월 만에 500명을 줄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굉장히 주먹구구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500명이면 4분의 1 아닙니까? 예, 4분의 1을 막 발표해놓고 4분의 1을 2달 만에 확 그냥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예. 그런 모순적인 모습도 보이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정부도 26년 정원부터는 좀 조정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라서 논의가 좀 필요한 영역이긴 합니다. 네. 그 지금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화가 서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의사분들과 정부가 정부는 뭐 물밑 대화를 한다 그러지만 이제 의료단체들 제가 만나본 굉장히 형식적 수준의 대화에 불과했기 때문에 예, 대화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많이 했고 환자단체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환자단체분들도 뭔가 정부와 계속 소통은 하고 정부가 약속은 하는지 지켜지는 건 없는 것 같다.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대화들이 좀 복원이 되는 가운데 향후 신뢰가 좀 회복이 되면서 향후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좀 되는 거. 요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정부하고 의사 간의 대화가 없던 부분을 정치권이 좀 메워줄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건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신 것 같고. 네. 그 민주당 얘기도 잠깐 좀 여쭤볼게요. 네. 내일 전당대회 새 지도부 선출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는데 첫째로 지금 알려진 거는 이 권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하는 경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안 하는 모양이죠?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정도죠. 뭐 결정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박 의원님 생각으로는 이 지금 원래 민주당이 했던 이 지역별 지역 유세 경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사실은 뭐 최고위원 경력도 있고 당대표 도전도 2번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당원분들과 많이 접촉을 하고 또 당원분들의 열기를 느끼기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는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그 당원분들 앞에서 직접 유세를 하고 하는 것이 효과가 없지 않다,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예. 흥행도 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에 있는 당원분들, 수도권에 있는 당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당의 이제 여러 의원들이나 주요 정치인들을, 직접 만나서 뭔가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듣거나 말을 하거나 하는 기회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그런 것들도 감안되면서 이번 전당대회 방식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역시 이제 흥행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 말고 나오겠다는 다른 분이 있습니까? 당대표 말씀이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뭐
한두 번 고민은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뭐 직접 그런 고민하고 계신 분으로부터 들은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전에 들었는데 뭐 좀 더 가봐야 되겠죠. 예. 근데 나올 것 같으세요? 그래요. 뭐 제가 뭐 그분들 한테 직접 여쭤본 건 아니어가지고요. 그 이인영 의원 같은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이인영 의원님하고 직접 말씀을 또 나눠본 건 아니어서 제가 예. 성함을 거론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네요. 네. 예. 아니 뭐 다음 주에 우리가 7월 초에 나오시니까 이인영 의원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예. 네네네. 그런데 이 지금 뭐 단독 출마든 아니든 간에 네. 사실은 이게 뭐 어대명이었다 또대명이었다 당대명이었다 막 이름이 바뀌는데 네. 조금 좀 그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최고위원 출마하신 분들 중에서 네. 상당히 그 이 최고위원 이 경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아시죠? 뭐 그런 평가를 일부 언론에서 하고 있다 정도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사실은 최고위원들도 나와서 이제 당원들의 어떤 표를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최고위원 후보들도.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당원들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들이나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이제 지속적인 수사, 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수사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오셨던 측면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으로서 이런 것들을 여보세요? 예. 예. 네. 예. 지금 전화가 잠깐 잘안 끊겼습니다. 들립니까? 됐습니다. 예. 지금은. 예. 네네네. 지금 뉴데일리 단독 보도인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뉴데일리 단독 보도인데 그 이재명 대표의 부인 되시죠? 김혜경 씨가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서 민주당 대의원이 됐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글쎄요, 뭐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예.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대의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로로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이 희망하시거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예.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서요. 예. 여튼 저는 뭐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김혜경 여사의 요리책이 하루에 500권씩 팔려나간다. 온라인 서점에서 1위가 싹쓸이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대표님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 평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근데 좀 이 특이한 경우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예. 그 일부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내에서 이 친문 성향의 이 정치인들을 경기도로 지금 모셔오고 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도 경기도에 직책을 맡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전해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또 직책을 하나 맡으셨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글쎄요, 뭐 제가 이제 그 면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알지 못하는데 사실 뭐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총선이나 이런 것을 거치고 나면 뭐 낙선이나 또는 낙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자리가 필요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 쪽에 그런 기회를 제공받으셔서 뭐 몸을 의탁하시거나 또는 역할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네. 민영배 의원, 양문석 의원 이런 분들이 이 김동연 지사가 이완영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 그래서 굉장히 분노를 억누르기 어렵다. 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제공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김동연 지사 측도 제공해 주시는 게 맞겠죠. 예. 그러니까 박 의원께서도 김동연 지사가 자료 요청이 있으면 제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자료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또 그 자료가 굉장히 필요한 자료라면 제출해 주시는 게 맞겠죠. 예. 근데 왜 제출을 안 하는 거죠? 저는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이 보니까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이 보건복지위에 굉장히 전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좀 전념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위원장을 하겠습니까? 상황이. 그렇죠. 근데 그거 중요해요. 예, 좋은 겁니다. 그거.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의 이 독주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두고서 민주당 내에서는 24년 만이라 하더라도 지금 필요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독주를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 진행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과거에 이제 이낙연 대표님이 굉장히 강력한 당권 주자셨을 때, 예. 당대표 후보이셨을 때도 그 당시에 출마를 준비하거나 계획하셨던 다수의 다선 의원님들이 출마를 접으셨었어요. 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강력한 주자가 있을 때 경쟁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괜히 들러리만 강제로 쓴다. 막는다든지 예. 출마를 강제로 막는다든지 뭐 그런 거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당내에서 아마 주자로 거론됐었거나 주자가 될 만한 분들 중에서도 그런 판단들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율적으로. 예. 뭐 그런 부분조차도 안 된다. 그런 판단하는 것도 안 된다.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마 아닐 겁니다. 지금 진행자분께서도. 네. 근데 사실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출마를 막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지 않는 이상. 예. 예.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재명과 붙겠다? 이거는 결국 너 돌았냐 소리밖에 더 듣겠느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좋게 표현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상당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원이라든지 또는 그 원내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님의 연임에 대해서 많이 긍정하고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필요하다고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어렵게 이제 연임을 결정하실 것 같고 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당대표에 도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자율적 판단하에 도전을 안 하시거나 또는 다음 기회를 놓으시거나 이렇게 되겠죠. 예. 박주민 의원님 보실 때 지금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중인데 예를 들면은 누가 되는 게 민주당에 제일 좋고 편할 것 같으세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요. 카운터파트가 누가 되는 게 제일 선호하느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걸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토론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이면 아마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첫 번째는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아마 원희룡 전 장관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보다 원희룡 전 장관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까다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한번 겪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한번 겪었잖아요. 총선 때. 그렇죠. 네. 총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모든 권한과 모든 시스템이 비대위원장에게 집중될 때,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희가 겪어봤어요. 네. 근데 최종적인 판단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는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새로운 어떤 스탠스, 특히 이제 용산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스탠스를 취하지 않는 이상 확장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면
우리 당에게 크게 불리할 건 없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예.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졌잖아요.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정치 경험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보다는 있죠. 아니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한 원내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모습이나 다른 전략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비해서는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제일 까다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저는 사실은 그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원내 경험이나 이런 게 많고, 예.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윤석열 정부 또 대통령실과는 약간 선을 긋는 모습이었고, 기존에 또 약간 그런 모습들이 연출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외로 이제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약점을 상당히 좀 보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나 의원님이 대표가 되시긴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요? 네. 뭐 그건 내 판단인데요. 예. 예. 아무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원희룡 전 장관에 비해서는 지지세가 덜 모이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왜 그 차상변 특검 말이에요? 이거 네. 이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거면은 우리 받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합리적 제안인가요? 지난번에 그 이야기하신 게 첫 번째는 그 대법원장의 추천을 얘기하셨어요. 그죠? 예. 대법원장 추천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과거에 그 전례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과거 전례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지 않는 편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사건이 수사된 후에 기소되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에요. 예. 근데 판단하는 곳이 수사기관을 추천한다. 이게 저희가 보기에 상권분립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3자 추천으로 뭐 변협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대한변협. 예.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발의했고 통과시켰고 최종적으로 거부된 최상병 특검법 아니요. 예. 그게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그 4명 중에 2명을 민주당이 줄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추천권은 대한변협이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용산이 안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안을 얘기하는데 그게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용산이 그걸 받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발의하고 통과시킨 안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사실상. 그리고 원희룡 네.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제가 이거는 사실 방송에서 잘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감옥 얘기를 하면서 좀 과격한 표현을 했는데 여기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전에도 좀 아쉬운 점이랄까요? 아니면 저도 좀 화가 나는 점이 여당의 대표라면 사실 국정에 대해서 무한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야당을 대화 상대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존중을 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지난 총선에도 보면 2조 심판론이라는 걸 여당이 들고 왔고 여당이 예. 사실 그런 얘기하기가 참 저는 안 맞는다 그랬는데 그걸 들고 나왔고 이어서 지금 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예.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여당을 책임지면 참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이거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인터뷰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Z 새마을